Since you first invested, the stock is up some 1,600%. Why did you first buy Tesla, and why not sell it now and lock in these gains? I met Elon in 2010. It took me 4 years of doing research before we ultimately decided to invest. And we invested between 2014 and 2016. We invested a total of approximately $400 million, $380 million. In 3 years is when we were buying the stock, and that was it. And the average price, and we've made about 20 times our money since then. We made at the peak, and we probably made about $5.5 billion in profits. So basically, we invested because I thought there was a big upside. I thought he was a brilliant guy. I still think that. And then ultimately, it's not just going to be a car company. It's not just going to be a battery company. We're going to be, like Intel was inside of computers, this is going to be Tesla inside of cars. All the cars are going to be using Tesla autonomous driving. No one else can possibly compete. Over the next 15 or 20 years, we can make 30 to 50 times our money in SpaceX. That's why we invested. 안녕하세요.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동결시키면서 미국 증시가 조금씩 반등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금리 인상은 끝났다라는 여론이 굉장히 강하죠.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되고 한 번만 더 충격을 받는다라면 대세 상승장은 시작되지 않을까. 모처럼 좋은 소식이 들려오면서 나스닥은 200일선에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모기지 수요 역시나 최저점을 찍은 만큼 어서 빨리 금리가 떨어지기를 많은 투자자분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매크로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의 가치를 보고 계속해서 가져가는 것이 핵심이 아닐까요? 롬 베로년께서는 테슬라가 4조 달러 가치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주가에서 6배 이상이 올라가고 주가는 1000달러 이상으로 간다라는 뜻인데요. 향후 모든 자동차가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사용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스페이스X 역시나 테슬라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론 머스크 형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롬 베런 형께서는 왜 테슬라가 4트릴리언의 가치가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 핵심적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자면요. 노트북이나 컴퓨터를 보시면 인텔 마크, 엔비디아 마크를 굉장히 많이 보셨죠. 현재 테슬라가 노리는 것이 모든 자동차에 테슬라 마크가 들어가는 것인데요. 사실 테슬라 칩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파워트레인 공급도 가능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라면 전 세계에 다니는 모든 자동차는 테슬라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롬 베런형 같이 성공적인 장기 투자자분들은 테슬라의 이토록 큰 그림을 보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금리가 높다, 전기차 시장이 안 좋다 이런 여론보다는 펀더멘탈과 큰 그림을 보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정답이 아니겠습니까? 롬 베런형의 말처럼 된다면 더 이상 테슬라의 매출은 자동차가 아니라 우리는 당연하게도 서비스 부분을 집중해서 봐야 될 때가 아닐까요? 그리고 여기서 더욱더 중요한 점은 일론 머스크 형께서도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회사의 대표가 이토록 자신감을 보여주고 주주분들에게 신뢰성을 보여주는 만큼 테슬라의 주가 상승 여정은 이제부터 시작이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투자자분들은 4트릴리언으로 가는 이 열차를 어서 빨리 탑승을 해야겠죠. 내가 이 열차를 탑승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 결정은 테슬라를 보고 결정을 하는 것이지 여론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계속해서 천천히 빠르게 빌드업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죠. 최근에 나스닥의 반등과 함께 200 초반에서 말아 올리고 있는 테슬라인데요. 장기적으로 본다라면 나스닥이 조금만 받쳐준다라면 51선까지는 빠르게 올라가지 않을까. 왜냐면 저는 여전히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기대치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언론 매체에서는 테슬라 팔고 있다, 안 좋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테슬라 투자로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은 이런 여론은 무시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최근엔 아무래도 비아디의 판매 대수 실적이 잘 나오면서 테슬라가 밀리는 것이 아닐까 이런 소리들도 자주 들어보셨을 텐데요. 하지만 워렌 버핏 형
형께서는 비아디의 지분을 계속해서 팔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물론 현재 4분기 예상치 같은 경우에는 비아디의 판매량이 테슬라보다 더 높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시장이 워낙 전기차 판매가 잘 되고 있고 중국 브랜드를 밀어주기 때문에 비아디가 조금 유리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사실 가격대로 본다라면 테슬라랑 비아디랑 노리고 들어가는 세그먼트는 엄연하게 다릅니다. 비아디가 판매량이 많을 수밖에 없는 가격대인데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비아디가 중국 한정이라면 테슬라는 글로벌 시장적으로 먹혀 들어가고 있습니다. 비아디 차량이 유럽이랑 미국에서 많이 팔리는 것도 아니고 중국 내수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점차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의 전기차 전환율이 빨라질수록 비아디와 테슬라의 격차는 반드시 벌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비아디의 잘 나가는 모델 시리랑 아토3, 돌핀 굉장히 저가형으로 가격적인 면에서 분명히 좋은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딜리버리가 시작된 테슬라 모델 3 새 버전을 본다라면 품질 부분이 되었던 기술적인 부분이 되었던 테슬라가 비아디를 압도하고 있다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비아디가 판매 대수가 조금 더 많을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테슬라가 비아디를 이겨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저는 모델 3의 새 버전이 반드시 한방 역전승을 가져올 거라고 보고요. 비아디가 보여주는 전기차와는 레벨이 다르다라고 저는 확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소비자들은 장기적으로 좋은 차를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리고 테슬라는 글로벌 플레이가 아닙니까? 현재 유럽 쪽에서 계속 배송이 되고 있는 테슬라 차량들이 보이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4분기 실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마진 상승을 가지고 올 것이고 비아디가 많이 팔고 있는 하이브리드, 지금은 하이브리드가 대세라고 하지만 결국 전기차 상승률을 하이브리드가 이길 수는 없습니다. 캘리포니아를 보시면 미래가 보이죠. 이게 바로 미국의 미래가 아닐까요? 현재 전기차 판매 전환율은 빠르게 이동이 되고 있고 그 선두주자가 테슬라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어플이 업데이트가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차징 부분에서 업데이트가 되었죠. 사실 이렇게 소프트웨어의 강점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이 테슬라의 최강점이 아닐까요? 그리고 지금 비가 와서 무지갯길로 설명이 되고 있는 것인지 사실 이런 점들이 레거시 기업들의 차량에서는 볼 수가 없는 부분이 아닐까요? 그리고 토요타를 비롯한 레거시 기업들은 전기차 판매 예상치를 계속해서 줄여나가고 있죠. 사실상 항복을 선언했다라고 봐도 되는 것이 아닐까요? 일본의 자동차 기업 수바루 역시나 테슬라의 슈퍼차저 네트워크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일론 형께서는 간단하게 한 말씀 하시죠. 쿨이라고. 역시나 쿨한 남자 일론 형이 아닐까. 현재 미국 시장에서 슈퍼차저는 계속해서 설치가 되고 있는데요. 알리바마에서도 12개가 설치가 되었고 미네소타에서도 12개, 6개, 총 18개가 설치가 되었네요. 인디아나에서는 12개가 설치가 되었고 현재 수많은 미국 형들은 사이버 트럭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결국 사이버 트럭과 모델 Y3 슈퍼차저 네트워크를 통해서 누구보다도 높은 영업이익률을 계속해서 증명을 해낼 것입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열리는 AI 회담에 참석을 하는 일론 머스크 형, 그 외에 누가 가는지 잠시 살펴보자면요. 수많은 기업들의 오너들이 보입니다. 아마존, 구글, 메타,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그야말로 전 세계를 책임지는 CEO 형들이 가는 곳이죠. 근데 눈에 띄는 기업이 보입니다. 아직까지 많이 알려지지 않은 기업. 바로 팔란티어의 CEO 알렉스 형께서 가십니다. 정말로 기술력 하나로 모든 것을 돌파를 하고 있는 팔란티어인데요. 드디어 오늘 3분기 어닝 발표가 있습니다. 운명의 날이 왔죠. 장 전에 발표니까 한국 시간으로 저녁 시간대에 발표가 될 것 같은데요. 과연 오늘 팔란티어의 주가 움직임은 어떠한 무빙을 보여줄지, 사실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알렉스 형이 어떤 말을 하실까, 그것이 더 궁금하지가 않을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본성이라면 주가
주가가 올라가기를 바랄 것이고 결국 정답은 숫자가 말해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3분기 어닝에서 중요하게 볼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 조건이 흑자 유지를 계속해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순이익과 EPS가 플러스로 나오는 거, 이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반드시 연속 흑자가 나와야지 S&P 500 편입 조건이 완성이 됩니다. 이것만 된다라면 우리는 경사가 낮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우선적으로 지금은 정부 쪽 비즈니스가 돈이 확실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되는 매출 상승을 보여주려면 국방부를 비롯해서 헬스케어 이쪽에 저는 정말로 기대가 큰데요. 그렇게만 된다라면 EPS 충분히 어닝 비트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팔란티어 새로운 파트너십이 또 나왔습니다. 계속되는 파트너십, 새로운 계약, 추가 매출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두려움은 없다라고 봐도 될 것이고요. 특히나 커머셜을 본다라면 항공, 자동차, 제조업체들도 팔란티어의 파운드리를 점차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팔란티어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은 시간 문제가 아닐까요? 그렇다면 결국 팔란티어는 3분기 어닝 때 계속되는 성장성을 보여줄 것일까? 그동안 나왔던 새로운 파트너십을 본다라면 충분히 우리가 예스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팔란티어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결국 팔란티어 투자가 무엇일까요? AI 무기라고도 볼 수는 있겠지만 더 큰 그림을 본다라면 AI 데이터를 집어삼킬 그러한 플랫폼을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보고 있지 않나. 현재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팔란티어를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초기 투자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